자, 이번엔 52페이지 가봅시다. 52페이지 가면 조금 전에 이항 확률 변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항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확률 값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제입니다. 여기서 주어져 있는 예제들은 로서 책에서도 가져오고, 그 SPSS 그 연세대에서 참고하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가져오는데, 그 연세대에서 참고하는 책의 예제는 너무 쉽고, 로서 책은 고분한 조금 낮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제가 가져옵니다. 자, 라지 X 랜덤 베리어블은 뭐 몇 번을 시행하냐면 10번을 시행을 했어요.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횟수죠. 이거는 횟수를 말하고 얘는 성공을 말하고. 그랬을 때 나는 뭐냐면 PMF를 이미 우리가 유도해서 알고 있어요. PMF는 알고 있단 말이야. 단순하죠. PMF는 일단은 단순합니다. 확률값이 내가 2 이하일 때의 확률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고 3 이상일 때의 확률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2 이하는 이게 이상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2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면 이상 확률 변수는 뭐예요? 0, 1, 2,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쓴다면 0일 때의 확률값, 1일 때의 확률값, 그 다음에 2일 때의 확률값 이걸 계산 다 하면 되죠. PMF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PMF 값은 얘는 뭐예요? 뭐 10번 중에 빵번 성공한 게 이게 성공이니까 3분의 1이 빵번 나왔고 나머지는 뭐 실패가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성공이 3분의 1이면 실패가 3분의 2잖아. 왜 이거 두 개 됐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번 이렇게 될 거고. 요것만 다시 써볼게요. 얘는 10번 중에서 2번 성공하는 거고 2번 성공하면 성공은 2번이니까 2번 실패는 1번 이러니까 뭐 실패는 빵번이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얘 계산을 다 뭐 산수 계산을 하면 뭐 0.2991인가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확률값이 P가 3 이상일 때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0번이니까 3 이상을 구하려면 이건 다 힘들어서 못 구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전체 확률값은 1입니다라고 쓰고 뭐 3 이상 구할 거면 3보다 작은 2 이하 값을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얘 1 빼기 0.299 하니까 얘가 대략 0.7009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앞에서 구한 요 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이노미얼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죠. 요번에는 이제 뭐 의학적인 모델입니다. 어떤 병이 새로운, 이건 또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연세대에서 학교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문제 중인데, 예제는 뭐냐면, 어떤 병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료될 확률 성공이죠. 치료되느냐, 치료가 되지 못하느냐, 낫느냐, 낫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치료될 확률값이 우리가 확률이 20%인가? 20%라고 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5명한테 환자를 적용해서 그러면 총 인원수는 15명이죠. 맞죠? 15명이에요. 성공할 확률이 0.52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 뭐라고 써야 되나? 15명 환자한테 지금 적용하는 거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니까 바이노미얼이고 15명 그리고 우리가 20%니까 0.2라고 이렇게 쓰면 맞겠네. 그죠? 횟수는 15번이고 15명 환자한테 성공이 치료제가 통할 게 0.2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4명에서 7명 이하가 치료가 될 확률값을 구하세요라고 된 이야기니까 뭐 굳이 쓰자면 그 밑에 해답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4명 치료될 수 있는 환자가 4명에서 몇 명 사이냐면 7명 사이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값을 따진다면 x가 4명일 때 뭐 해서 쭉 가서 x가 7명일 때까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죠? 뭐 별거 아닙니다. 이 계산은. 그러면 뭐 여기 중간에 값들을 하나 쓴다면 요거는 4명이니까 15명 중에 4명이라고 하죠. 4명이고 그리고 4명이 성공하는 게 0.2니까 0.2가 뭐 4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패는 0.8이라고 해야 되겠죠. 얘 두 개 더해서 1이 되니까 0.8이고 4명이 치료가 됐으면 나머지 11명은 뭐 환자가 실패한 거죠. 맞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써볼게요. 얘는 뭐예요? 15명 중에 7명이 치료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니까 0.2에 7승이 되고 실패는 0.8에 몇 번 했냐면 15번, 8번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3476인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쓸 때 요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걸 실제로 계산해가 답을 쓸 필요 없어. 괜히 이렇게 쓸 필요 없다고 요렇게만 쓰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확률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수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엔 뒤에 그 계산하는 걸 좀 해보죠. 상당히 좀 무거운 문제인데 정리가 있어요. 정리가 있고. 보통 이제 연세대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이 바이노미얼 NP를 확률값을 구하라고도 하지만 얘를 평균값을 유도하라. 뭐 아니면 관계성을 설명하라.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얘 기대값은 뭐냐면 요 두 개 곱하면 돼요. NP 값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라고 한다면 베리언스 X 두 번째 값이 할까요? 베리언스 값은 얘는 우리가 NPQ라고 합니다. Q는 1-P를 말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대값과 베리언스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기대값과 베리언스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도 이 랜덤 베리어블이 상당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구하는 방법이 좀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앞부분에서 제가 말했던 게 n차 정률 발령 방법이 있었죠. n차 정률 생성 함수라는 게 있는데 뒤에 가면 아마 제가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쯤 되면 아마 그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결합 함수를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분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까지 진행하고 나면 이제 제가 그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정의만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죠. 푼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게 n번 시행하는 거죠. n번. 그러니까 n번 시행하는 거고 랜덤 베리어블 x는 뭐 1과 0 값 두 가지로만 이렇게 시행이 될 거죠. 지금 그러면 x가 지금 주어진 게 라지 x의 치역값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쓸까요? 자, 일단 기대값 x를 써볼게요. 기대값 x는 이제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치역값을 쓰는데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치역값은 뭐 1부터 라지 x의 뭐 치역이라고 할까? 치역은 1부터 n까지 이렇게 설명이 돼요. n번 시행되는 거니까 n번까지 이렇게 시행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i라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그거의 확률값을 우리가 fi로 PMF 펑션을 이렇게 곱할게요. i 1부터 뭐 n번 시행되는 거니까 1부터 n번 진행되니까 n번까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PMF에 대한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PMF는 뭐냐면 ni 값이 되고 우리가 성공을 P라고 여기 성공을 P라고 잡았으니까 P 값이 i번 선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패를 제가 1-P 혹은 Q라고 제가 쓸게요. Q. 그러면 n-i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하면 우리가 다음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냥 바로는 못 찾고 좀 약간 기법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제가 이런 거 하나 써볼게요. PTQ의 n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항 정리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 두 개의 값이 뭐 A 플러스 B의 n승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습할 때 뭐냐면 A라는 공이 있고 B라는 공이 여기에 총 몇 개 있냐면 n개, 이 두 개 합쳐서 총 n개 있다고요. 그럼 여기 손 넣어가지고 공을 뺀단 말이야. 선택해서. 그럼 공을 뺄 때 A라는 공을 뽑았더만 A라는 공, B라는 공 이런 것들이 있다고. 다시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 놈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이렇게 쓴다고요. A 플러스 B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는 요거는 n개 중에서 A를 빵번 뽑는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빵번 뽑히면 B가 몇 번 뽑히느냐 n번 뽑히더라. 그 다음에 공이 n개 중에서 A라는 공을 내가 한 번 뽑았어. 그러면 한 번 뽑았어. 한 번 B라는 공은 n-1이니까 n-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적는 거거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지금 쓰는 게 왜 이 식을 설명을 하냐면 이게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 계산을 하려고 이런 걸 하나 도입한 겁니다. 그럼 얘는 제가 i0부터 m까지 계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n개 중에서 i개를 선택했다고 쳐요. 즉 뭐냐면 요 놈을 i개 선택했다고 칠게요. 요 놈을. 그러면 요 놈을 i개 선택하면 pt의
i 값이 선택이 되고 q는 그러면 개수가 n-i 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t에다가 어떤 미분값을 선택하면 저거에 좀 변형되는 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걸 왜 하느냐면 요거 계산하려고 지금 제가 값을 따지는 겁니다. 여기는 좀 지울게요. 근데 지금 이양 분포의 이양 확률 변수에서 이 값은 이해하겠는데 이걸 이용하겠는데 다음 단계 요 단계를 갑작스럽게 생각하기 어렵겠죠. 맞죠? 어려워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 보십시오. 뭐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단 관련돼서 한번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률 관련된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하면 또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뭐 방법적인 그냥 원리 원칙적인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미분을 하죠. 미분. 주어진 값을 한번 미분합니다. 뭐에 대해서 n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n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pt 플러스 q에 n-1이 되고 안에 값은 p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sum i가 0부터 n까지 주어져 있고 얘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얘는 뭐 그냥 그대로 떨어질 거고 요거는 pi 곱하기 ti인데 요거를 미분하죠. 얘를 미분하면 i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i가 떨어지고 t의 i-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i 값이 되고 q의 n-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지금 뭘 쓸 거냐면 t 값에다가 1을 넣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요놈은 이렇게 돼요. 얘는 t값을 1을 넣으면 맞나? t값을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p 플러스 q는 1이죠. 맞죠? 1이에요. 그러니까 np가 되네. 왜? p 더하기 q는 1이니까. 맞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 값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sum 지금 주어진 게 i 0부터 n까지 주어진 게 i는 그냥 그대로 줬고 그 다음에 ni 값이 되고 여기 1이 들어가는 꼴이니까 그리고 pi 곱하기 qni 마이너스 요게 돼요. 지금 보니까 요 뒤에 게 요 sum 값에 요 뒤에 요 놈의 값이 뭡니까? 지금 제 쓰는 게 요거죠. i 곱하기 요거하고 요거 세 개예요. 자, i 얘거든. 보니까 i 얘가 뭐 요 놈의 값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대값 x를 의미하고 있죠. 맞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게 pt 플러스 q의 n승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이 평균값을 구해냈다고요. 여기는 이 아이디어가 생각하기 어렵죠. 맞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를 이렇게 평균값 구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베리언스를 또 한번 구해 볼게요. 베리언스 구하는 것도 또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이를 두 번째 거 어디 갔나? 요거 한번 계산한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지울게요. 베리언스를 구하려면 제곱수를 계산하는 거라 이게 지금 베리언스 만약에 베리언스 구하려면 요 제곱수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제곱이 i 제곱이 떨어지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i 값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할 텐데 자, 요걸 다시 한 번 더 또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n-1은 앞으로 떨어질 것이고 pt 플러스 q의 n-2승이 될 거고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p죠. 그러니까 p의 제곱 이렇게 붙을 거라고. 그리고 sum i 0부터 n까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ni 값이고 그 다음에 요걸 또 미분하죠. i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앞으로 떨어져요. i 곱하기 i-1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t의 i-2승 pi qm-i 이렇게 된다고 됐네.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여기다가 뭘 쓰느냐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t를 1을 대입합니다. t를 1. t 1 대입하면 이게 또 1이죠. 맞죠? 또 1이에요. 그럼 즉 이렇게 되거든.
n-1 값에다가 p의 제곱값이에요. 값을 넣으면. 맞죠? 그 다음에 sum 쓰고 i가 0부터 n번째까지 주어져 있는데 여기 t가 1이 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죠. sum ni 값에 i 제곱 마이너스 i 값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i의 q의 n-r 요래 되거든 이게. 그럼 얘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얘는 summation i 0부터 n까지 요 i 제곱끼리 묶은 거 요거 써요. ni ni로 쓰지 말고 요거부터 쓸게. i 제곱값에 ni 값에 pi qm-i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값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sum i 0부터 n번째까지 i의 값 ni의 pi qm-i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네? 잘 보시면 얘가 뭐에 대한 값이냐면 요 뒤에 거는 PMF예요. 맞죠? PMF. 예, PMF예요. 자, 요 뒤에 요 놈도 뭐예요? PMF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앞부분에서는 뭐냐면 이게 X제곱에 대한 평균값이에요. 요게 앞에 게. 그 다음 뒤에 거는 뭐냐면 X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X에 대한 평균값은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구했어요. 이게 뭐냐면 NP가 되거든. 그럼 NP를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상당히 무겁죠,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무거워요. 상당히 고난이도의 수학을 원하는 것 같아요. 수리논술은. 이 통계 쪽은 이쪽도. 그러면 잡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헷갈리니까 다시 처음부터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이항 확률 변수입니다. 이항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과 변수값, 베리언스 값을 구하는데 기대값을 구하는 이거는 뭐냐면 얘 n개의 시행이니까 n변이니까 취역값이 1부터 n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i 값으로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값을 우리가 쓰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항 정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어렵죠. 맞죠?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게. 그냥 여기서 계산 바로 하기 힘드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라고. 그럼 이 값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공식을 적용을 한 다음에 양쪽을 미분을 한 번 해서 t 값을 넣으면 기대값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또 t 값을 대입을 하니까 뭘 찾을 수 있냐면 쭉 와서 얘 제곱값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값에 처음에 기대값은 np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대값 x제곱에 대한 값을 찾으면 지울까? 그럼 지금 계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대값 x는 np라는 거 지금 찾았고 기대값 x제곱에 대한 값은 뭐가 되느냐면 이게 이래 되죠. 아까 왼쪽에 어디였나? 여기 다시 이리 갈게. 죄송합니다. 카메라 맞아. 그럼 보니까 여기에 요 값이 왼쪽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기대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는 거예요. 맞죠? 저리 갈게. 그래서 얘 쓰면 n-1 p의 제곱 플러스 np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요. 그러면 베리언스 값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베리언스 x라고 한다면 얘는 얘 값과 얘 값의 제곱이니까 기대값 x의 제곱값 빼기 기대값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npq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비슷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온다면 출발할 때 그 뭐냐면 PMF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시작할 때 아까 PT 플러스 Q를 가지고 미분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죠. 그것만 생각을 해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쓰면 좋죠, 사실은요. 근데 이런 문제 하나 던져놓고 30점, 40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이거 유도하는 데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들도 학교에서 보니까 뭐 나오는데 56번 문제가 시험 이거 56번인가 이거 아니다. 포화선 분포에서 나왔는데. 자, 56페이지에 가보면 56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가 있는데
large x라는 게 바이노미얼 MP를 만족을 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라는 값이 이항 확률 변수를 이렇게 얘는 n번을 진행했다면 얘는 예를 들어서 n번을 진행했다고 성공은 p라고 제가 잡을게요. 대신에 이제 이 x와 y는 서로 독립관계를 독립사건이라고 할게요. 서로 상관없는 놈이야.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얘가 움직임으로 해서 얘가 영향을 받고 이런 거 아니라고. 전혀 상관없는 독립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저거 두 개 더하면 뭘 다루느냐 이런 거예요. 얘 두 개 더하면 이 값을 두 개 더하면 얘는 뭘 따르냐? 바이노미얼 n과 m을 두 개 더한 값이고 성공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평균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 두 개 더한 거의 평균값은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되죠. 맞죠? 베리언스 값은 얘 곱하기 q 값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 근데 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걸 증명하려면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얘 증명을 하려면 기대값만 계산한다면 내가 이거 구해야 되잖아. 얘 구하려면 아까 좀 전에 sum 이렇게 쓴다면 요거의 치역값 요거의 치역값 xi 플러스 스몰 yi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값은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이게 x 하나면 x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은 들어가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x와 y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xi 값과 yi 값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PMF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두 개까지 들어온 걸 우리가 조인트라고 해요. 조인트.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중적분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제가 안 하고요. 뒤에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이런 계산들을 좀 편리하게 하는 기법을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계산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하려면 이중적분에 온갖 기법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9년도에 그 연세대에서 통계학과에서 시험 문제 낸 게 뭐냐면 이거 포화손 분포. 지금 이거는 이항 분포잖아요. 이항 분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이항 분포가 다음 이렇게 됨을 증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설명하라. 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문제를 뒤져보니까. 이거 언제 풀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기대값과 베리언스 값 계산해보라. 이러면 이거 유도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포화손 분포가 나오는데 포화손 분포로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좀 지울게. 두 번째 이제 포화손 분포라고 합니다. 포화손 분포. 포화손 분포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횟수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바이노미얼을 쓸 때 바이노미얼을 이렇게 썼을 때 MP라고 썼는데 이게 성공이 높아요. 그렇죠? 성공이 상당히 높고 개수를 몇 번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n을 상당히 높여주고 얘를 상당히 크게 높여주고 그 다음에 p는 상당히 떨어뜨려주면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포화손 분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은 전화부부 이런 거 안 쓰죠. 책 한 권에 오타가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책 한 권에 두마잖아요. 수천 페이지 있잖아요. 수천 페이지 중에서 오타가 몇 개 있느냐라는데 오타 많죠, 솔직히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책 안에 오타가 몇 개냐, 오타가 나올 확률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이 나올 확률이 작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포화손 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상황적인 문제를 보고 예를 들어 1000번, 10,000번 시행해가지고 확률이 적은 때에 어떤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면 뭘 가지고 가냐면 포화손 분포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이노미얼에서 우리가 포화손 분포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여기에서 1위로 가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제로 연세대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바이노미얼을 포화손 분포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완전히 수리 통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 엿 먹어봐라. 니 풀 수 있으면 풀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도 못 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 나오면 유도해야 되니까 다.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유도하는 것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일단 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포화손 분포 예를 들어 포화손 뭐 이거는 뭐 놔두고요. 이렇게 놔두고 랜덤 베리어블 이게 나왔다고요. 포화손 분포가. 그럼 이거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단 PMF를 구해야 되죠. PMF라고 합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
무조건 M자 이게 들어가요.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하면 PDF라고 해서 density 펑션 D가 들어가요. PDF 펑션 이렇게 쓰고 PMF, PDF 이렇게 쓸 겁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뭐 솔직히 말해서 PDF를 내겠죠. PMF보다는요. 그래서 PMF의 값을 보면 이제 F에 I가 나오도록 하는 확률 값입니다. 확률 값을 보면 X가 I가 나올 확률 값은 하면 확률 값이 아까도 말했지 포화손 분포라는 건 상당히 작다란 이야기거든요. 그 작다란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2의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I 팩토리얼 분의 람다 I인가? 뭐 이렇게 돼요. 이걸 통으로 외워야 돼요. 포화손 분포의 값을 주지 않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이제 통계학과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통계학과 따로 경제학과 따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는 낼 때는 이제 당연히 통계학과니까 포화손 분포를 던져주지 않아도 포화손 분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학과도 지원을 해야 되고 통계학과도 지원하는 그런 합해져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완전히 통계학과 아니면 모르는 문제를 던지기는 상당히 애매하겠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도 보면 뭐냐면 이런 거 던지지도 않고 뭐 이상한 데서 갖고 와이블 분포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뭐 풀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냈는데 그 와이블 분포도 실제로 이제 그 유도하는 과정도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던져줘 놓고 그 값을 미분하라. 뭐 기억성이 무기억성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설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 통계학적인 어떤 의미를 뭐 기본적인 건 이해해야 되죠. 뭘 알아야 돼? 랜덤 베리어블이 어떻다라는 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얘가 어디서 출발해서 왔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풀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단은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까지 다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겠지만 일단 포화손 분포 가보죠.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람다 값은 무조건 뭐 0보다 큰 겁니다. 양수 값이에요. 람다 값은 양수가 돼야 되고 이 I 값이 커지면 보시다시피 얘는 마이너스니까 지수 밑으로 떨어져요. 사실 얘도 맞죠?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I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에는 팩토리얼이고 위에는 팩토리얼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팩토리얼이 훨씬 클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률이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상당히 작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왔을까? 수학자들이 유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유도 과정은 뭐 나중에 한번 보고요. 일단은 뭐 여기에 I 값은 얘도 디스크리트한 값이니까 i는 0부터 1, 2 해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스크리트하게 이산 확률 변수니까 0, 1, 2, 3, 4 이렇게 카운팅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씁니다. x는 모수라는 이야기는 엄마 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의 수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모수, 그 다음에 추출, 샘플링이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수라고 하면 전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뭐 남녀의 비율을 따질 때 뭐 선거할 때 A 후보를 뽑을 거냐, B 후보를 뽑을 거냐, C 후보를 뽑을 거냐 이렇게 출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절반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를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강원도 지역, 서울 지역 해서 여기 대표되는 군들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뽑아서 샘플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검증이 일부를, 이걸 우리가 뭡니까? 전체를 모수라고 한다. 모수, 전체. 전체 어떤, 모집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모집단이란다. 모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집단에서 찾아내는 이 수를 모수라고 이렇게 보통 쓴다고 본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샘플링해서 과연 내가 제대로 샘플을 했느냐,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루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살필 수가 있는데, 일단은 X는 모수가 람다인 포화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써요. 포화손에 P자를 따가지고 포화손 람다라고 이렇게 보통 씁니다. 이 값이. 그 뒤에 뭐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PMF는 전부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써볼게. 그러면, I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제가 쭉 뻗어서 개수가 이게, 카운팅이 엄청나게 큰 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1부터 0부터 쭉 해서 무한대까지 전부 다 제가 이 PMF를 다 더합니다. PMF를 다 더하게 되면 얘 값을 여기다 대입하겠죠? sum I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i의 팩토리얼 람다 i가 되고 얘 값은 상수니까 밖으로 빠질 거고
뒤에 이 값은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할 때 지수 EX 그걸 이용을 했어요.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 얘와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람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2의 제로 요 두 개 계산하면 2의 제로 값이고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MF면서 얘를 전체 다 더하게 되면 1이 된다는 성질도 유효하죠. 그럼 포화소음 분포에서 이제 지금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항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 이렇게 했습니다. 단 확률 값을 n분의 람다로 둬요. 이렇게 단 람다 n분의 람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무한대면 성공 P는 상당히 작은 값이죠. 맞죠? 상당히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작다. 작은 값이다. 이렇게 쓸까요? 즉 우리가 횟수는 높이고 그 다음에 횟수는 높이고 확률 값은 떨어뜨리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시행 횟수 뭐 이렇게 쓸까? 시행 횟수가 그래도 일단 적는 게 좋으니까 시행 횟수가 커지면 일어날 확률이 작은 경우예요. 작은 경우. 작은 경우에 다루는 게 우리가 포화송입니다. 그 책에 우리 그 50 몇 페이지야 이게 57페이지 밑에 보니까 포화송의 예제들 제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첫 번째 어떤 책 한 권 전체에 한 페이지에 있는 오자 수,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사람 수, 장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어느 하루 동안 잘못 걸려온 전화의 횟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포화송? 워낙 자주 걸려와서 뭐 돈 빌려가세요, 대출하세요, 뭐 많이 오잖아. 심지어는 뭐 내 누구를 잡아놨는데 돈 내놔라 해서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어느 주말 일요일이죠. 또 하필이면 일요일이야. 일요일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수, 집에 다 쉬고 있는데 뭐 얼마나 사고가 나겠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느 하루 동안 지정된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의 개수는 적다. 하루 종일 따지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화송 값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연세대 09년도 거기에 보니까 그 시행 횟수가 1000번이고 이 09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냥 그 문제를 그냥 제가 글로 쓰지 않고 그냥 PDF로 해서 딱 가져와서 그것도 찍어놨는데 잠시 쉬는 동안 한번 58페이지에 09년도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그 뒤에 계산들 쭉 또 해볼게요. 잠시 쉬었다 갑시다.